자, 무의정의 뉴스 에피타이더, 유일하게 경제 외교 관련한 챕터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송인데요.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시고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외국인 주식 900조 돌파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액이 사상 처음으로 9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7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은 총 921조 6,09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체 시가총액의 27.7%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고요.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후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는 지금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 외국인이 국내 주식 첫 900조 돌파했는데 이렇게 온 세상이 조용할 일이야? 그리고 진짜. 참나 우리 외국인들 칭찬하고 싶은 게 참 우리나라가 환율도 개판이죠. 또 금리도 미국이랑 역전돼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미국에 갔다가 꽂아 놓으면 한국장보다 훨씬 더 잘 벌 수 있어. 심지어 대한민국에 있는 고위공직자들도 해외 주식 사고 있는데 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사상 최대 순매수를 하고 있을까요? 900조. 그러게. 와. 최상록이는 지가 경제부총리를 하면서도 미국 주식 샀잖아. 네. 개쓰레기 새끼야. 개쓰레기 새끼야. 너 이 새끼야. 너는 내랑 공범으로 첫 뒤질 거야 이 새끼야. 너 아직 그 앞에 덕수형 끝나고 나면 바로 네 차례니까 좀만 기다리고 계시고요. 이거 자체는 사실은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장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기대가 크다라는 식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과연 이 900조의 외국인들 중에 머리가 까맣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외국인들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는 거죠. 거기도 있겠죠. 외국어 한마디는 하겠지. 땡큐? 네. 하이. 거기도 아무튼,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애들도 윤석열 때는 안 샀어요. 그렇죠. 네. 그때 이후로 들어와 있던 애들이 안 나간 것만 해도 사실 나도 감사해요. 아무튼, 감사해. 뭘 감사해. 문재인 정부 지가 때, 돈 벌려고 한 건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외국인들의 투자가 꾸준하게 늘어오기 시작해갖고 윤석열 정부 때 갈팡질팡 하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한 2달째 엄청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900조가 됐다고는 하는데 참 슬픈 게 이 외국인들 지분 900조가 27% 거의 30%에 달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부의 거의 30%가 30%. 외국인들한테 지금 쥐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주식시장 총액이 이 계산대로라면 4,500조 조금 넘는다는 얘기예요. 엔비디아 한 종목이 갖고 있는 총 주가 총액에 시가총액에 거의 뭐 엇비슷한 정도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럼 우리 시장이 진짜 저평가돼 있는 게 진짜 맞네. 저평가된 겁니다. 그래서 엄청 저평가돼 있네. 지금 오늘도 굉장히 대북주 중심으로 해갖고 가파른 그 매입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조만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25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트럼프하고 북한하고의 접촉은 그 이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트럼프가 마음에 들 만한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북주에 대한 관심이 집중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나요, 대아티알? 아침에 잠깐 꿈틀했는데 아니, 내가 그 정도로는 빨간색으로도 안 바뀌어요. 이해하지. 근데 아예 북한판 마스가라고 하네? 그러면 북한에 또 뭔가를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미국하고 이어준다? 뭐 북한이랑 할 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희초리부터 철도 연결 사업, 물류부터 시작해서 가스 사업도 있고요. 뭐 북극 항로 관련된 사업도 있고 하고자만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거는 양국 간의 최소한의 그 신뢰관계가 좀 회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지난 3년 동안 망쳐놓은 남북관계를 얼마나 빠르게 복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탈출구가 대북 산업 쪽에서 열릴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이제 우리한테 부담이거나 짐이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는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우리 이재명 대표의 그거, 아니 그냥 사람들 이재명 되냐고. 이재명 되냐고. 네. 이재명 그거가, 이재명 효과가, 됩니다. 이제 파급 효과가 단순하게 이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나 대형 유통 쪽으로도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승수 효과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관련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풀린 첫 주 전체 카드 매출이 12.9%나 증가했다고 엄청나게 합니다. 는 거예요. 엄청나게. 네. 특히 30억 이하 사업장과 초과 사업장의 매출 증가율이 2배까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민생 밀접 업종들 중에서 30억 원 이하에서만 이 소비 쿠폰이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그 의도에 잘 맞게 식당, 편의점, 커피 전문점, 병원, 학원, 주유소, 안경점 등 7개 업종에서 8.7%의 매출 증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소비 쿠폰이 사용될 수 없는 30억 원 초과 가맹점 매출 같은 경우에는 4.8%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소비 근데 심리가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경제TV 제목도 그거예요. 소비 쿠폰을 했는데 이걸 못 쓰는 대형점도 매출이 올랐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주머니를 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 내가 소형 매출을 통해 갖고 쓸 때서 아꼈기 때문에 이거를 대형 업소로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이 승수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이게 숫자적인 착각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0억 미만의 업체하고 30억 이상의 업체는 매출 규모가 어느 쪽이 더 클까요? 30억 이상이 훨씬 이상이 크죠. 크지. 그렇죠. 근데 그렇죠. 30억 이하가 예를 들어 7%인데 식당 비교해서 30억 초과가 5.7%면 전체 총액으로 따져놓고 보면 30억 더 많이 이상이 더 늘어난 많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투자한 게 30조, 32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 승수 효과가 20조 원, 15조 원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효과가 나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이제 요렇게 들어간 데서 이게 한 번 더 그 다음 번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순환하듯이 위에서 아래로 가고 아래에서 위로 가는 이와 같은 관계가 계속해서 내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경제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나라마다 소비 상황에서 다르지만 이게 4회전에서 7회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순환 자체가. 그렇죠. 이 돈의 흐름이. 그러니까 이 돈의 흐름이 끊기는 거는 더 이상의 소비가 중지되거나 아니면 이게 은행이나 부동산 같은 데 들어가고 고정자산으로 묶여버리는 건데 이 유동성이 안 끊어지고 계속 순환이 된다고 치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소득 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소비가 확 늘었을 때의 수준 이상으로도 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유소 11% 올랐고 그다음에 안경점 40.7% 올랐고 커피 전문점 10%, 편의점 7.7, 식당 7.7 뭐 이렇게 다 올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 하는 사람들은 다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이게 매출이 오른 겁니다. 이거는 그동안 저쪽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무조건 이거 하면 나라빚 늘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풀어봐야 승수효과 같은 거 없다 그랬거든. 안 된다고 했거든. 안 되는 거라 그랬거든. 근데 나오잖아. 아니 이럴 것 같았으면 전 국민 100만 원 했으면 이게 얼마나 나왔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뭐 딴 걸 다 떠나가지고 항상 민주당이 애써서 또는 민주당 정부가 애써서 뭘 해놓으면은 쓰레기 같은 국진당 것들이 현수막에 지그가 했다고 가르치잖아요. 허크미가 세상에. 근데 허크미가 너무 지가 어이가- 농수산물 안정법 했다고.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데 그것들 종특이니까. 근데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예 이재명 되냐고 이름 모를 때는 그냥 이재명 되냐고 이건 죽었다 깨나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라는 걸 어르신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식당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되냐고 안 되냐고. 이재명 되는겨. 예. 이재명 되는 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경북 지역의 식당업자가 이재명 쿠폰 같은 거 쓰지 마라 그러면서 결제는 그걸로 다 받는다고. 예. 근데 받아가기는 98%를 경북이 제일 많이 받아갔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93% 이상 네. 다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한 7%는 안 받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거 신청했다는 경북 소리잖아. 지역이 98%를 받아갔어. 그렇게 싫으면 신청을 안 했어야지. 왜 그게. 신청을 다 해놓고 뭐 안 받아? 의무적으로 막 꽂아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만 꽂아줬는데. 그렇죠. 야, 그러니까 욕하면서 얼른 득달같이 달려가지고 신청하고 또 얼른 득달같이 받아가지고 또 쓰고 그 있으면서도 장사하면서 욕하고. 그런 거 쓰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거 안 되면 갈게. 왜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한테 이제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 중심으로 도움이 더 되는데 그렇죠. 대형점까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경제적으로 엄청난 효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인정 좀 해라. 그거 뭐 맛있게 먹었으면 최소한 밥 사는 사람한테 근데 고맙습니다라고 근데 얘기를 해야 그런 될 거 아니야. 애들 실컷 개걸스럽게 다 먹어놓고는 내 입엔 별로다. 에이, 별로네. 물이 제일 맛있었어? 응. 야, 씨. 먹은 진짜. 것도 없는데 배불르네. 이거 좀 이런 맞아야 될 거. 것 같아 진짜. 와, 진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열받지 않아요? 와, 씨. 정말 다시는 사주기 싫고 입안에 들어가는 것도 확 뺏어버리고 싶잖아. 네. 아무튼 좋은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좀 따라오세요. 이렇게 힘들 때는 나라 잘 되고 대한민국 잘 되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비토 놓지 말고 그냥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인선에서도 있었고 이춘석 같은 놈도 있었는데 되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그 숫자는 65%로 오히려 4% 가까이 상향이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레기들이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 욕하고 민주당 욕하고 난리 지랄 법석을 하는데도 그 와중에 4%가 더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65%. 이게 저기만 아니었으면, 춘석이만 아니었으면, 여가부 장관 그 관련된 자본만 아니었으면 70% 넘어갔을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우리가 왜 민주당에서 왜 그런 사람이 나오냐?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당연히 우리끼리는 속상하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근데 어느 조직이나 다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일정 비율로.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 대다수인 국진당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떤 제스처도 안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적어도 그런 사람이 다수가 아니고 발견됐다. 바로 조치하잖아요. 그게 엄청난 차이인 거죠.